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정식으로 제가 유튜브를 켜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원래 유튜브 채널을 만들까 말까 좀 고민을 했다가 좀 다양한 유튜버를 좀 봤어요. 보면서 여행에 관련된 유튜브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여행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일단은 제가 길게 또 여행을 가게 되고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걸 또 이제 아는 지인들과 이렇게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정말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참 여행 일정을 다 짜고 이제 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회사를 이제 퇴사를 하고 그냥 무턱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막막했고,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2주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여행을 간다고 이야기만 하고, 뭐 계획을 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뭐 이게 유튜버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험왕 별이의 유튜버도 보고, 뭐 빠니보틀에 대한 뭐 이렇게 유튜버도 봤거든요. 봐가지고 일단은 처음 이제 제가 그 모험왕 별이 유튜버를 보면서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있었던 일이라든가 이런 것 좀 봤는데, 그래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든 이제 계획을 짤 수가 있었어요. 계획을 짤 수가 있었는데, 이제 유럽은 저는 뭐 아예 가본 적도 없고 사실 별로 유럽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요. 다들 유럽을 간다고 하는데 뭐 꼭 유럽을 가야 되나? 왜 사람들이 유럽에 갈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유럽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사실 원래는 여행을 가려고 했던 것도 원래 미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미국을 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뭐 회사 동료 이제 상사분이 유럽은 어떠냐 그래서, 그래 유럽이면 뭐 국가도 많고 갈 데도 많으니까 유럽을 가보자. 근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 예전부터 타고 싶었거든요. 뭐 20대 초반 때 제 버킷 중에 하나였고, 뭐 탄다, 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탈 것이다.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주변 지인들이 얘기한 거는 러시아에 뭐 마피아들도 있고 막 도끼 들고 막 한다, 위험하다, 치안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전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갈 용기도 없었고 사실 그렇게 갈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하고 돈을 벌다 보니까 뭐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우리가 한 달 쉬면 얼마를 우리가 돈을 세이브를 못 해요. 그죠? 뭐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내가 한 달 돈을 못 벌면은 또 생계 유지가 안 되고, 뭐 기본적인 내가 지금 당장 캐시할 돈도 없고, 사실 이게 여행을 간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31살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왔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돈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돈만 있으면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돈만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배낭여행을 했으니까 그 배낭여행을 또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가겠다,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무모한 생각이었고,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주변 지인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또 퍼즐이 맞춰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가게 됐어요. 결국에 가게 됐고, 이제 어 저의 첫 여행 출발지는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을 타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이제 3일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갑니다. 가서 이르쿠츠크를 갔다가 이제 거기 가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바이칼 호수라고 있대요. 근데 그 바이칼 호수가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엄청 큰 대륙의 나라잖아요. 호수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제가 영상으로도 좀 봤지만 정말 뭐 바다 같고 바다만큼 정말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산맥들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이르쿠츠크를 간다고 해서 그 바이칼 호수를 제대로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제대로 보려면 사실 아론섬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가는 법을 뭐 찾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 있고 하긴 한데 현지에서 어떻게 가면은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현지 가서 가이드들도 있고 뭐 현지 사람들 주변 도움 통해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거길 갔는데 그걸 못 보고 온다면 후회가 된다. 그래서 이거 바이칼 호수 거기를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2박 정도 있다가 이제 제가 그런 관련된 영상들을 다 찍어서 올릴 거예요. 올릴 거고 뭐 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예매를 했는지 그러니까 뭐 교통편이나 이런 거 그것도 예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다 올릴 거고 많이 많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행을 하실 때 제 자료를 참고로 하셔서 여행을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약간 축약을 해서 정말 내가 배낭여행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뭘 하면 좋은지 그런 걸 좀 제가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최저가로 갈 수 있는지 저는 사실 한 55일을 가요. 55일을 가고 그 중에서 러시아는 한 20일 정도를 머물고 20일 좀 넘게 머물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한 30일 정도가 있는데 제가 가게 되는 국가가 한 10개국이 돼요. 네, 러시아를 빼면 이제 9개국이죠. 9개국이 어딜 가냐면 어, 저기 핀란드 가고 저기 스웨덴, 스톡홀름, 덴마크 코펜하겐, 그리고 독일 베를린,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리고 음, 영국 런던, 그리고 파리, 프랑스 파리, 그리고 스위스의 인터라켄, 그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 여러분들 많이 아신 그 알프스 산맥 거길 갈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탈리아에서 밀라노하고 로마에서 로마에서 이제 아웃을 합니다. 그렇게 일정을 짰고 그게 총 이제 55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한 반 정도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로를 가는데 제가 뭐 직항 비행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차라든가 처음에 사실 유레일을 생각을 했어요. 유레일 하게 되면은 뭐 많더라고요. 뭐 5일짜리도 있고 7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두 달짜리 있고 뭐 그거 뭐 글로벌 연속 패스를 하면 뭐 한 5, 60만 원에 뭐 한 달치에서 뭐 무제한으로 기차를 탈 수 있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봤을 때 이제 제가 비용을 그만한 효용 가치를 쓸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 일주일 가까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추천해준 오미우라는 어플로 통해서 그걸로 이제 찾아보니까 그 최저가로 갈 수 있는 교통편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미리 예약하면 싸고요. 미리 예약하면 싸고 저 같은 경우는 숙소하고 뭐 교통편을 다 미리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니까 훨씬 싸더라고요. 단점은 그 예약이 취소되는 거는 사실 금액이 좀 비싸요. 대신 예약을 이제 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산 거는 다 최저가로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정에 맞춰서 잘 움직여야 돼요. 단,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최저 경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개국을 55일을 가는데 예산을 잡은 건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동 경비를 생각을 해보니까 대륙 간의 이동 비용은 한 47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 항공권으로 갔던 거는 제주항공으로 가서 한 18만 원 정도 17만 원 좀 넘게 나왔고, 아웃 비행기는 이제 경유 1회 되는 비행기를 해서 우즈베키스탄 항공을 이용했고, 그게 한 47만에서 48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토탈 계산을 해보면은 한 120만에서 130만 원 정도에 제가 대륙 간에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이동 비용으로 제가 그 비용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유럽을 가게 되면 그 뭐 160만 원, 뭐 150만 원 이런 걸로 왕복으로 직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왕복 비행기권 하나로 거의 10개국을 제가 이제 순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자료가 좀 참고가 될 것 같고, 뭐 세계 여행을 많이 가시고 좀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 영상이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저처럼 이제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다, 나도 한번 세계 여행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유럽 여행 시베리아 횡단 열차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참고로 저도 찾아보다 알게 된 건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이제 3등급 칸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현대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의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해서 3등 칸을 없애고 지금 열차를 좀 현대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은 뭐 열차가 더 좋아지고 괜찮지 않겠냐. 하지만 제 생각엔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또 3등급 칸만에 약간 어떤 여행의 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현지인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재밌는 것들이 이제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도 이런 어떤 정에 대한 그런 감성 추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여행을 가는 게, 아무래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몰랐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걸로 좀 성수기 때는 아이들이 많이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수학여행으로 뭐 제주도나 경주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러시아도 이제 개방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점차 더 개방할 거고, 더 관광이나 이런 거 투자를 더 확산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알아본 걸 결과 되게 비자도 너무 잘 돼 있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데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GDP가 이제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3만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3만, 4만 이렇게 되면, 제가 사실 실 GDP 수준을 봤을 때는 거의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뭐 경제 부분도 그렇고, 뭐 어떤 그쵸,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행이 더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러시아라든가 유럽, 이제 기타 다른 국가들 더 많이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고, 그런 걸로 비추어 볼 때 이런 뭐 열차 여행,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이제 어린 연령, 젊은 사람들이 더 이제 여행을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튜버 통해서 많이 여행을 간 걸 봤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나 이거 가면은 죽지 않을까, 못 돌아오지 않을까, 이제 정말 비장한 각오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려고 했던 건데, 막상 유튜버 보니까 뭐 여행 유튜버, 세계 여행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갔다 온 데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러시아 가더라도 좀 위험한 부분이 있겠지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 제가 이제 좀 유튜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이제 택시들, 특히 이거 이제 막심이라고 있어요. 뭐 러시아 전용 막심 어플로 통한 뭐 택시도 있고, 뭐 우버 택시도 있죠. 그런 걸로 가는 거는 조금 이제 사기가 덜 하는데, 그냥 일반 잡는 택시들 있잖아요. 사설 택시들은 잡으면 웬만하면 바가지를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택시를 안 탈 예정이고, 그냥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예정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약간 뭐 호스텔이라든가 최저가 여행을 좀 지향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제가 그걸 좀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 철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스텔을 가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도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 배낭자 여행을 하는 외국 다양한 사람들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좀 뭔가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정보나 이런 걸 좀 경험해 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뭔가 우리들은 뭐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샐러리맨이고 서민들이에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문화와 뭐 그 나라의 어떤 물가, 뭐 그리고 대중교통, 뭐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러시아의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핀란드의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뭐 물가라든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저는 뭐 이렇게 뭐 호텔보다는 호스텔, 뭐 이렇게 레스토랑보다는 어떤 현지 마트에서 나는 뭐 식품들 아니면은 그냥 간단히 먹는 뭐 푸드들 뭐 이런 걸 좀 선호해서 먹을 거고, 약간 그런 여행을 지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하나하나 제가 다 올릴 거고, 이제 저는 아직 이제 한국에 있고 이제 유럽을 이제 뭐 러시아나 이렇게 경유할 때마다 뭐 이쁜 풍경을 뭐 찍어서 올리는 것도 좋죠. 그런 것도 좋지만 약간 정보가 되고 어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한국 물가, 문화, 생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좀 더 탈피하고, 아, 외국은 이렇게 사는구나. 외국은 이런 가격에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문화들, 물가들, 뭐 이거 정보들 이런 걸 좀 많이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일정들을 좀 짧게 짧게 잡고 스케줄을 다 픽스를 정해서 이제 이동 구간도 많고 기간도 짧거든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행하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제가 올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브리핑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거의 한 17분, 18분 가까이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끝까지 봐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정보를 통해서 추후에 이제 배낭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제 영상을 보고 이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